네. 기본적인 답변서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뭐 사실이 아니다. 그다음에 나는 몰랐다. 그리고 중대한 일 아니다. 이 세 네. 가지로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저희가 하나하나씩 5가지로 일단 요약을 좀 해봤습니다. 이제 먼저 최순실은 땡땡땡이다. 이렇게 뭐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저희는 이렇게 달아봤습니다. 자매다. 네. 네. 왜 우리가 이렇게 달았을까요? 네, 여기에 보면 답변서에 이런 분 연좌제라는 얘기가 나와요. 연좌제요. 연좌제. 연좌제라는 거는 원래 그러니까 가족이 범한 죄 때문에 다른 또 가족이 피해를 보는 것. 가족은 어디까지가 가족입니까? 친족입니다. 친족. 친족. 그러니까 친족이 누군가 잘못했을 때 이 사람도 형사처벌을 받는 것. 그건 굉장히 부당하잖아요. 자기 책임 원칙에 반하니까. 그래서 이제 연좌제가 폐지가 됐거든요. 근데 여기에 답변서 연좌제라는 얘기가 나와요. 네. 그래서 이게 사실상 친족인 걸 인정한 건가라는 우스갯소리까지 나오는데 그 얘기는 아주 간단히 말하면 최순실이 잘못했지 난 잘못 안 했다. 네. 이 얘기를 하고 싶으신 것 때문에 여러 가지 얘기 중에 가장 센 이 연좌제라는 단어가 있었는데 연좌제를 보고 네티즌들도 그렇고 법조인들도 그렇고 아 이거 뭐 친족 간에 이게 생기는 문제를 가지고 만들어 놓은 게 연좌제인데 이걸 여기다 연좌제 썼나 실제로 최순실하고 실제 뭐 자매급인가? 네. 오히려 더 이렇게 친한 사람인가라고 오해를 불러일으킬 만한 내용이 들어있다는 취지입니다. 아니 그 연좌제가요. 그러니까 조금 이제 배경 설명을 하면 예전에 이제 이 우리나라의 이 해방 이후에 이 좌우 대립이 굉장히 심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우리 뭐 한국 전쟁도 겪었고 그 과정에서 뭐 누군가 가족 중에 좌파가 한 사람이 있으면 네. 나머지 가족들도 좌파로 추정해서 예. 사실은 뭐 이 보도 연맹이라든가 이런 데 가입시키고 관리를 하고 그래 왔어요. 근데 이게 뭐 형이 뭐 저 공산주의자라고 동생이 뭐 공산주의자 이게 자동으로 그렇다 연결 지어서 하는 건 이건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게 좀 없앤 거 아닙니까? 네. 근데 그 요즘은 잘 쓰지도 않는 그 연좌제라는 표현을 굳이 지금 끌어와서 지금 이번에 썼는데 이게 과연 제가 법률 이 변호인단이 쓴 표현인지 저는 의문이에요. 네. 변호인단들이 죄송합니다. 바보도 아니고 네. 왜 이런 표현을 갖다가 썼을까? 저는 이건 오히려 박근혜 대통령이 이 표현을 굉장히 고집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변호인단이 썼을 가능성이 높다. 네. 그러니까 이게 법률적으로는 상식적이지 않은 표현 아닙니까? 백성문 변호사도 얘기했듯이. 예. 그래서 저는 이게 좀 굉장히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사실은 이 또 다른 논란이 좀 불거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도대체 이 최순실을 어떻게 인식하길래 박근혜 대통령이 이런 얘기가 나오느냐. 글쎄요. 저도 굉장히 납득이 안 가는 가장 이번에 이 내용 중에서 가장 납득이 안 가는 네. 예. 그러니까 이 연좌제가 폐지된 거는 이게 1980년에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큰 영예로서 있을 때 그 네. 당시에는 네. 연좌제가 네. 있었어요. 네. 그리고 국가보안법에 보면 불구지죄라는 게 있었지 않습니까? 과거에 보면 그게 무슨 얘기냐면 가족들 간에 형 동생이 있는데 동생이 예를 들어서 간첩이다 그러면 이 형은 알았을 거다 이런 그렇죠. 식으로 해서 예. 그래서 알았을 경우에는 반드시 알려야 된다 신고를 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형인데. 형이니까 형이거나 아버지거나 예. 그러면 반드시 알았을 거 실제 알았을 가능성은 높죠. 그래서 이제 불고지죄라는 게 있었고 연좌제라는 게 있었는데 이게 그 전두환 대통령이 들어서면서 없애진 거예요. 네. 연좌제라는 것이. 근데 지금 들어 다시 등장. 그런데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그러니까 1970년대 본인이 박정희 대통령 딸일 때 그때는 연좌제가 있었거든요. 네. 아마 이 용어는 그 박근혜 대통령이 썼을 것이다. 왜냐하면 저 변호사라면 지금 저걸 연좌제를 들고 나올 수가 저 없는 겁니다. 단어를요. 그렇군요. 네, 그런가 하면은 이 세월호 7시간 의혹에 대해서는 정상 근무를 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국민 정서상 지금 드러난 것만 봐도 머리를 하는데 최소 20분에서 최대 2시간을 쓰셨고 이 정부종합청사를 가시는데도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는데 이게 국민들이 좀 이렇게 인정을 할 수 있을까요? 정상 근무를 했다고. 그러니까 정상 근무라는 데 대한 네. 생각이 이제 보통 사람들하고는 다르신 네. 거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평일날이고 그 세월호 사건이 터지기 전이라 하더라도 평일날이니까 네. 아무리 대통령이라 하시더라도 9시부터는 관저에서 이제 근무를 하시더라도 9시 전에 모든 채비를 갖추고 9시부터는 일을 하고 계시는 게 정상 근무라고 예. 표현을 할 수 있죠. 그래서 저는 이 표현도 변호사들은 정상 근무라는 표현을 쓰기를 원하지 않았을 것 같고요. 네. 의뢰인인 박근혜 대통령의 강한 요청이 아닐까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게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사실 그 변호인들이 이제 기자회견을 하면서도 좀 적절하지 않은 표현을 한 게 그래서 더욱더 반감을 불러일으키더라고요. 예. 제가 변호사인데도 이중환 변호사님인가요? 그분이 세월호 사건은 좀 불행한 일이지만 이렇게 표현을 해서 좀 불행한 네. 일. 일이요. 그래서 내가 저분도 좀 조심성이 없구나. 그거를 그냥 좀 불행한 일이라고밖에 생각
생각하실 수 없는 분인가? 그러니까 네. 이 사건을 하시는 건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고 네. 그래서 박 대통령에게도 별로 도움이 안 되시는 변호사인 것 같다 이런 네. 생각을 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정상 근무라는 표현을 하면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어떤 뭐 몇 시부터 출근을 해서 이제 업무 채비가 9시부터 돼서 뭐뭐뭐를 계속해서 했다라고 정상 근무인 걸 오히려 대통령 측에서 설명을 해줄 의무가 있죠. 이건 법률적인 게 아니라 사실 정치적으로 국민들이 가장 원하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조차 법적인 그러니까 너희가 입증해라 소추위원단이 이렇게 형사사건으로 이건 준용해야 되는데 형사사건은 내가 잘못했다는 걸 입증하려면 검사가 입증 책임을 진다 이런 논리로 가고 있는 것 같아서요. 이게 크게 봤을 때 대통령이 국민의 선출을 받은 대통령이라는 거를 잊고 그냥 지금은 형사사건이나 어떤 이런 탄핵 소추와 관련된 데서 책임을 그러니까 법률적인 책임을 지지 않고 싶어 하는 네. 그냥 사건 의뢰인으로 지금 행동을 하는 게 아닌가 싶어서 예. 이렇게 말이 잘 안 나올지. 저런 걸 짧게 하나 말씀드리면 저런 표현들을 보면 네.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이 사건, 이 최순실 씨 문제를 보는 게 대부분이 다 법률적인 시각으로 네. 왜냐하면 정무적 감각으로 본다면 저런 표현을 쓰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냥 국민 정서적으로 보면 네. 관저에 있는 건 정상근무가 아니라고 예. 생각해요. 네. 근데 법률적으로 보면 관저에 있는 것도 정상근무는 맞아요. 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법률적으로만 저기 국민들한테 우리는 정상근무했다고 주장할 수 있는 거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적어도 박근혜 대통령이 이 사건을 대하는 태도는 그 법률적인 거 거기에다 플러스 정무적인 감각을 첨가해서 사실은 네. 얘기했는데 네. 저런 것만 봐도 이 주변에 법률가들이 너무 많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도 아주 짧게 하나만요. 네. 짧게 하나만. 저희 세월호 7시간이 왜 탄핵 사유에 들어갔는지 혹시 기억하시나요? 그러니까 야당에서 넣고 비박계가 세월호 7시간을 빼야 된다라고 예. 했는데 네. 그때 딱 그 미용사가 올림머리 했다라는 기사가 뜨고 온 국민이 분노를 했어요. 예. 그렇죠. 온 국민이 분노를 해서 어쩔 수 없이 들어간 겁니다. 어찌 네. 보면. 아. 그런데 지금 저기서 정상근무라는 표현보다 더 저는 사실 보면서 제가 좀 법률가 입장에서도 분노했던 게 최대한 신속하게 중앙대책본부에 나가 현장지휘를 했다. 근데 그게 국민의 상식과 맞나요? 최대한 신속하게. 최대한 네. 신속하게. 예. 저는 그 얘기를 보면서 이 답변서가 또 한 번 온 국민을 분노하게 하겠구나. 네. 생각이 들었어요. 박근혜 대통령은 오바마 대통령이냐? 네. 이건 뭔 소리일까요? 저희가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저희 그 답변서에 화이트하우스 버블, 키친 캐비넷 이런 단어가 들어가는데 먼저 키친 캐비넷 이게 무슨 얘기인가요? 키친 캐비넷 키친이라는 건 이제 네. 부엌이고 캐비닛이 내각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사실 국정 여러 문제와 관련해서 대통령이 사실은 원래 공식적인 내각 위외에 다른 곳에도 물어볼 수 있는 거 아니냐. 네. 그 여러 가지 의사소통의 하나의 방편이다라는 식으로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고 네. 화이트하우스 버블이라는 거는 이제 백악관이라는 데가 사실은 굉장히 우리가 구중심처, 구중궁궐 이런 예. 그 비유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 데서 그 안에 있다 보면 민심을 제대로 모른다. 네. 그러니까 민심을 알기 위해서 밖에 있는 사람과 소통하는 거의 일환으로 최순실 씨와 의견을 좀 들었다. 이런 주장을 하고자 하는 거예요. 지금. 네.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 그동안에 알려진 바로는 네. 자, 그러면 최순실 씨 외에 다른 사람과도 정말 소통을 했느냐? 예. 이 키친 캐비닛에 최순실 씨 외에 다른 사람이 있었느냐? 예. 네. 우리가 거의 없는 걸로 지금 알고 그렇죠. 있거든요. 그렇죠. 예. 심지어는 비서실장 그리고 정무수석으로 조윤선 지금 장관이 정무수석으로 있을 때도 그 대통령하고 독대를 못했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수석이나 이런 사람들하고도 독대를 안 하는데 대통령은 매주 독대까지는 아니어도 관저에 최순실 씨가 들어와서 같이 회의를 하거나 거기서 만나거나 최순실 씨가 문고리 3인방하고 회의한 결과를 받아보거나 이렇게 하면서 그 얘기를 많이 들었잖아요. 반영을 했어요, 국정에. 네. 그러면 이게 최순실 씨를 위한 키친 캐비닛이냐 이런 네. 얘기가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네. 그러니까 예. 키친 캐비닛은 여러 사람이 있어야 캐비닛이 되는 것이 이건 최순실 씨 개인을 위한 거기 때문에 예. 문제가 되는 겁니다. 아니 그래서요. 그러니까 영어가 한국 와서 굉장히 고생하는 케이스입니다. 이 경우도 그러니까 변호인단이 굉장히 좀 애를 좀 많이 이제 쓰신다는 게 느껴지긴 하는데 적절한 비유를 들어야 그것도 공감을 그렇죠. 좀 예. 불러일으키는 거죠. 이건 네. 완전히 어긋난 거고 그리고 미국에서 예를 들어 이제 대통령하고 이제 이렇게 간혹 식사 자리에 이렇게 초대받아서 오는 분들 보면 일단 검증된 사람들이 들어옵니다. 예, 사회적으로 굉장히 저명한 인사들이 들어오고요. 그리고 이분들이 들어와서 예를 들어서 문고리 3인방들하고 일주일에 한 번씩 주말에 들어와서 회의한다거나 이런 거 안 합니다. 그게 말이 돼요? 아니잖아요. 그냥 와서 참고 의견으로 그냥 이렇게 좀 좋은 분위기에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이 키친 캐비넷의 가장 핵심적인 역할이 뭐냐면 대통령이 비선들하고 어울려서 고립될 것을 우려해서 생긴 것이 이겁니다. 이게. 네. 예. 그런데 비선에게 장을 펼쳐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 이게 키친 네, 반대로 캐비넷이냐는 써- 거예요. 네. 완전히 반대. 그렇네요. 뿐만 아니라요. 네. 이번에 정말 좀 웃긴 내용들이 굉장히 많은데 네. 가장 네. 전 웃긴 대목이 뭐였냐면 1%. 1%. 아. 예. 1%만 관여했다. 그건 뒤에 준비했으니까요. 아, 그렇습니까? 다음 뒤에 예, 하겠습니다. 근데 예. 이것도 지금 대통령께서 사실 이제 1차 담화를 할 때 보좌진 체계가 갖춰지기 전에 최순실 씨의 그랬죠. 도움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근데 지금 또 잠깐 치킨이라고 하면 치킨 헷갈려요. 네, 뭐 네티즌들이 그런 표현도 써서 근데 제가 영어가 짧아서 그런 겁니다. 네, 키친 캐비넷이라고 그러시는데 그렇다면 지금 이 그 변론 요지서를 보면 보좌진 체계에 갖춰지기 전에 한 게 아니라 그 뒤에도 계속 캐비넷으로 그러네요. 역할을 했다는 네. 거니까 아예 네. 제도화했다. 네, 이런 제도화했다는 말을 뜻이니까 바꾼 그럼 거네요. 대통령께서 담화문은 왜 하신 다 거예요? 틀린 거예요. 다 틀린 거예요. 대통령 담화문 하신 것과 이 내용이 다를 거면 그 네. 국민들한테 직접 그렇군요. 이게 육성으로 하신 내용을 뒤집는 건 문제가 네. 있겠죠. 네, 그래서 오늘 아침 민주당 최고위원회에서는 이 키친 캐비넷에 대해서 이렇게 반응했습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박근혜 대통령 변호인단이 얘기한 내용 중에 제일 이해하기 어려운 단어가 최순실 씨가 키친 캐비넷이었다는 말에 제가 한참 웃었습니다. 최순실 씨가 캐비넷이라는 말도 잘 이해가 안 가고요. 무슨 캐비넷입니까? 주로 프로포폴 전담 캐비넷? 이 양반이 일종의 섀도우 내각으로서 어떤 전문성이 있길래 캐비넷이라는 말을 쓰는지 정말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분은 키친 캐비넷이 아니라 키친 오퍼레이터, 사실상 박근혜 대통령의 조종자였다. 조언을 한 사람이 아니라 조정을 했던 사람이다. 이렇게 우상호 원내대표가 쐐기를 박았습니다. 자, 다음 등장인물 많기 때문에 빨리빨리 진행하겠습니다. 네, 정몽구 회장은 중소기업 지원. 그러니까 결국은 설명을 해주세요. 네, 그러니까 이 원래 좀 논란이 됐던 게 KB 네. 코퍼레이션이라는 그 기업이 네. 그러니까 최순실 씨도 아니고 최순실의 딸 정유라의 친구의 아빠가 운영을 회사입니다. 예. 그래서 정몽구 회장을 독대하는 과정에서 안정범 정책주 수성하고 그걸 보여주면서 팜플렛까지 보여주면서 아 여기 좋은 회사니까 그 외국계 굉장히 많이 흔들리고 하니까 납품하게 도와주세요라고 해서 납품을 하게 하고 한 10억 원 상당을 이제 그 현대자동차에 납품을 하고 그리고 거기서 최순실 씨가 샤넬백을 포함해서 또 몇천만 원 정도 대가를 받은 내용이었는데 네. 그거를 이제 어떻게 이 변호인단이 포장을 했냐면 박근혜 대통령은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서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서 진정성 있게 이 대기업 회장들에게 얘기를 했던 거지 잘못한 게 아니다라는 취지로 얘기해서 또 한 번 또 논란이 되는 부분이 된 겁니다. 우리나라 중소기업이 도대체 몇 개 되죠? 콕 집어서 여기를 딱 지원해 주라 그러면 그러니까 중소기업 전체를 어떤 특정 회사를 지목하지 않고 중소기업 전체를 지목해서 예를 들어서 정몽구 회장한테 저 현대자동차는 워낙 큰 기업이니까 앞으로 중소기업과 상생하는 게 좋겠습니다라고 네. 얘기를 했다면 우리가 미담으로 지금 그렇죠. 여기서 얘기하고 예, 있는 그렇죠. 거예요. 예. 그런데 그게 아니고 저 키친 캐비넷에도 최순실 씨 혼자밖에 없었고 그 캐비넷이 뭔지 모르지만 자 여기에도 이 중소기업이 최순실 씨와 관련된 중소기업 하나밖에 없어요. 예. 네. 그렇게 되면 이거는 특정 중소기업 또는 특정인에 대한 혜택이 되는 거죠. 그렇죠. 네. 예. 그 혜택을 위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민원 해결사 역할을 했다는 거잖아요. 이거는 정책이 아니고 범죄다. 네. 이렇게 얘기를 규정을 해야 그렇군요. 맞습니다. 예. 자, 마지막 네. 백만 촛불은 위헌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우리 이제 그러면 그동안 6주째 바깥에 벌벌 떨면서 나가서 촛불 든 사람들은 다 헌법을 위반한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촛불뿐만 아니라 횃불 드신 분들도 있잖아요. 네. 그것도 광화문에서 청와대 앞에서 사실은 이게 뭐 우스갯소리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건데 이게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그런 것조차도 이제 헌정 질서를 이제 유린한 뭐 이런 것으로 만약에 굳이 보려면 볼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거 자체가 상식적으로 좀 맞지 않는 네. 그런 거고,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의 인식이 저는 어떤지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의문이에요. 그러니까 저분이 지금 계속 그 집권 내내 뭐 비정상의 정상화를 얘기를 했지만 정작 지금 우리가 지금 발견하고 있는 것은 정상적인 것들을 다 비정상화했던 그런 내용인데 그런 것에 대해서
정상적으로 그리고 헌정 질서로 오히려 우리가 되돌려놓기 위해서 그러니까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 이런 것조차도 이렇게 좀 이렇게 왜곡되게 본다는 거, 그건 되게 심각한 문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아주 짧게 하나 말씀드리면 지금 우린 탄핵 사유 안 되는 거 저걸 보고 굉장히 좀 약간 실수를 자하는 예. 분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근데 사실 저는 이번 답변서는 저게 중심이라는 생각이 별로 안 들어요. 네. 저거는 어쩔 수 없이 저렇게 써야죠. 뭐 변호인인데 어떻게 해요? 네. 어떻게든 아니라고 써야 되니까. 근데 두 번째 하나 이 답변서에 들어있는 거는 재판 절차를 지연하겠다는 의지가 굉장히 많이 보입니다. 그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기서 제일 중요한 단어가 무죄 추정의 원칙입니다. 네. 무죄 추정의 원칙이 뭐냐면 결국 지금 특검 수사도 안 끝났고 최순실의 재판도 안 끝났는데 아무것도 없이 지금 그냥 박근혜 대통령이 죄를 다진 것처럼 해가지고 탄핵 절차 진행하는 거 안 돼. 그래서 아마 머지않아서 변호인단에서 그 얘기 할 거예요. 지금 탄핵 절차 중단해달라. 재판 결과 확정될 때까지. 그럼 시간 끌기 전략이네요. 그 무죄 결국. 추정의 원칙, 네. 절차적 정당성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더 많이 강조돼 있어요. 네. 그래서 일단 변호인단은 우리 준비 절차도 신속하게 우리 다 따라할 거다라고 하지만 답변서 그 이면에는 어떻게든 최대한 길게 끌고 가보겠다는 의지가 보인다는 게 그래서 큰 문제라고 합법적 생각합니다. 절차를 따라서 해달라고 얘기를 하면서 네. 이의 신청서를 냈죠. 그렇죠. 특검에다가 그다음에 검찰에다 수사 기록을 보내달라는 헌재의 요청에 대해서 이의 신청을 한 것도 절차를 절차로 해서 시간을 끌려는 태도로 보일 여지가 크죠. 예, 시간을 끌려고 한다고 해서 과연 시간이 끌어질지 워낙 지금 드러나고 있는 의혹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헌재 아마 재판관들도 아마 판단을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